나 자신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데 나라면 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무심하구나를 넘어서서 나를 무시하는구나까지 간다면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나에게 받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면 내가 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내 방식으로 나에게 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방식이 나를 너무 다치게 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됩니다.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방식을 관찰하기보다는 자꾸 무시받은 것 같아 힘들다면 내가 무시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나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 영향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를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왜 내가 그 무시에 동의를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의 무시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시로 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무시로 여겨주니까 나에게 무시로 도달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어느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 사실은 동의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는 왜 동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지금의 나보다는 더 잘난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무시를 한다면 그 무시를 내가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무시를 무시하는 것이죠.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에 동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한심해 할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싶은 나를 발목 잡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그것이 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실로부터 자꾸만 도망갑니다. 누군가와 갈등할 때 나에게도 틀린 부분이 있다는 사실 등등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로부터 도망갑니다. 원하지 않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을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실에 잘 직면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껴봐야 합니다. 대체로 사실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서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지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는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나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능력주의에 매몰되면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등이어도 1등을 언제 빼앗길지 몰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모든 평가 기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능력주의에 매몰되면 자신을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느라고 바빠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능력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나는 나로 존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차분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도 나는 나이고 어떤 능력이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괴롭히는 전제에 빠져 삽니다.
그런 잘못된 전제를 검토해서 제거하기만 해도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본연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점점 더 자신의 마음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연의 마음이라는 표현에 눈이 가실 텐데요. 우리 마음 안에는 타자의 소리도 들어오고 욕망의 소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정말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욕망의 소리는 강력해서 나의 존재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나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가 평안해지게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본연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본연의 마음에 따라 살면 내 마음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연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본연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니체는 본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두고 본능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능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모든 좋은 것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쾌하고 가벼우며 필연적이고 자유롭게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동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필연적으로 경쾌하게 따라 나오는 행동이고, 이 경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마이너스 박창국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본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대체 본연의 마음, 건강한 본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가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에 작용하는 이상한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때 본연의 마음, 건강한 본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내가 처해졌던 환경 때문에도, 내가 만난 어른답지 않은 사람 때문에도, 내가 만난 이상한 사람 때문에도 들려옵니다. 또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소리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고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부분에서 나의 심리적 무의식적 특징을 파악하게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타인이 잘난 척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눈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걸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잘 의식해야 합니다. 타인이 잘난 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난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싫다고 유난을 떠는 사람은 대체로 나는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맘 놓고 비난하기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들여다볼수록 타인의 잘난 척을 수용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특징을 의식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워낙에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자꾸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잘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잘남을 내가 실현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릴 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원하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의사나 판사, 검사 중에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판검사들 사이에서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존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가부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능력주의에 매몰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영향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하니까요. 능력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능력주의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와 나의 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도 나는 나이고 어떤 능력이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무언가를 꼭 이뤄야 할까요? 세상이 알아주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는 다시 태어나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스타의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이를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는 스타의 좋은 점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스타를 안 해봐서 스타로서의 어려운 점을 겪지 못할 뿐이지 스타라고 모든 것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광고로 쉽게 돈을 버는 이효리 씨조차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 이효리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말이지요. 이른바 사회적 성공을 하신 분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회적 인정욕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의 셀럽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지속적인 성공을 요구하게 되어서 힘들어지고 타인도 성공의 수단으로 대하게 되기 쉬워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감도 얻기 어려워집니다.